자, 계속해서 6위부터 10위까지 그 우리 방식으로 이번 7월 모의고사 영어 풀어보겠습니다. 오답률 가장 많이 틀린 거 5개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번이 이제 6위죠. 6위부터 해서 10위 5문제를 오늘 하겠습니다. 이제 뭐 다른 이제 좋은 강사분들께서 유튜브나 뭐 EBS에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동네에 어떤 한 학원에서 수능에 이 문제가 좀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다 이렇게 풀면 이런 걸 제가 계속 그 고발해 왔고요. 뭐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큰 호응도 없고 뭐 그래도 뭐 일단은 뭐 한 10년 하면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것도 있고 하니 같이 지금 병행하면서 키포인트를 잡는 것들 그러면서 이왕 이렇게 고발해 온 거 계속해서 수능 문제 좀 이상하다. 이래 풀면 다 풀립니다. 이거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제목이나 뭐 요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그죠? 그 이제 그다음에 빈칸이나 또 밑줄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강사분들께서 그 문장은 제일 먼저 있다. 왜 보통 영어는 두 갈씩이니까 우린 그렇게 교육받죠. 근데 이제 수능 문제를 오래 풀다 보면 그 수능은 인간의 패턴이라든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에 있어서 표면적인 걸 다루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능을 작성하시는 양반들이 보면 그래도 80억 인구 중에서 탑티어 분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다스리는 보다도 세상을 갖다가 지배하고 세상에서의 기득권층들의 언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 음모론적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죠. 근데 대부분이 라지 보케버러리와 하이 레벨 센텐스로 못 알아먹어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알아먹게끔 여러 가지 고발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인 문장에 있어서 이상하게 해석한 것도 말씀드리고, 정말 어려운 넘사벽도 쉽게 말씀드리고, 또 그 와중에 수능의 오류도 말씀드리고, 뭐 굉장히 좀 괜찮은 유튜버죠. 뭐 그런데 이제 이게 접근성이 별로 없고, 왜냐하면 누가 수능을 찾아서 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하고 인연이 있는 분들하고는 이렇게 이게 좀 저도 그래 좀 도덕적 딜레마가 좀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죠? 예, 이게 실력이 안 되는 친구들이 이제 수능 1등급, 2등급 나오면 공부라 좀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래가 공부합니다. 그렇죠? 가끔씩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 아이씨 이거 그죠?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또 한편으로는 공부하면 좋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받고 이제 좋은 피드백이 있으면 공부하고 싶어지죠, 그죠? 그래서 어떤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라도 하면 되니까. 자, 일단 1절 하고 1절만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냥 제일 마지막 요 문장만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해볼게요. 어, 답은 몇 번인가 하면 1번인데요. 자, 보세요. willingness죠? 그럼 제가 이거 파랗게 한번 칠해볼게요. 자, 요렇게 willingness. 맞죠? 그 다음에 uncertainties. 그럼 이거는 이제 보라색으로 해볼까요? uncertainty. 자, 그 다음에 literary works죠? 이게 문학 작품들입니다. 이거 요렇게 할까요? 그럼 이제 문학 작품들은 요렇게 해볼게요. 그죠? 그 다음에 pay attention 또는 explore를 이렇게 표현할까요? 자, 어떻습니까? 제일 마지막 보고 답을 했습니다. 한 개도 안 읽었거든요. 답 맞는지 볼까요? 답 1번 맞잖아요. 그죠? 이렇습니다. 음, 어, 재밌죠? 네, 그렇습니다. 끝. 자, 요거는 제가 블로그 쓸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블로그 했는 거, 또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31번 마찬가지입니다. 빈칸이죠. 자, 빈칸. 빈칸은 빈칸이 여기 오든 제일 위에 오든 상관없이 요거 먼저 읽으면 돼요. 그죠?
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무엇이 will sometimes provide you with something 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요 얘기. 요 얘기가 뭐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음, 역할에 대한 퍼포먼스는 그러니까 이제 연극이나 영화에서의 역할에서 내가 어떤 거를 이제 뭐 이순신 장군 일대기에서 내가 이순신 역할을 하잖아요. 이 그럼 어떤 그 역할에 대한 어떤 내가 저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죠? 연극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너의 인생이다. 이래 나오죠. 음, 그러면 그러니까 요런만 읽어도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저기 우리가 왜 소설을 읽느냐? 그러니까 이게 맞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저는 처음부터 영차 영차 이렇게 해석 안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수능의 어떤 허점이나 오류를 고발하고 또 그다음에 하나 더 그 수능에서 다루지 않은 실제적으로 수능에서 정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수능 제대로만 보더라도요. 좀 거칠게 말하면 개돼지가 되지 않는 법 이거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업무론으로 취급하는 것들이 보면 사실 실제적으로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늘 말씀드렸듯이 못 알아먹죠, 그죠? 이런 걸 알아먹도록 제가 설명도 드리고,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 소설을 우리가 왜 읽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인을 해요? 살인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살인하는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입, 그죠? 엠패시라고 하죠. 이거 되게 중요한 어떤 그 감정이입이거든요. 이입을 통해서 이게 도덕적 뭐 성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으로 인한 어떤 다른 사람 함께 사는 데 있어서의 그 사회적 어떤 의무 또는 이제 사회성 이런 걸 기를 수 있는 게 소설이 정말 딱이거든요. 우리가 소설 읽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뭐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가 수능에서는 나옵니다. 그럼 소설에서의 등장인물에 내가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건 너의 인생이고요. 그래서 이 연극에 있어서 뭐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하려 그러면 내 인생에서 이걸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또 나고 또 나고 또 나고 하죠. 그러니까 요 얘기를 알고 요 얘기를 안다면 답을 한 번 더 찍게 되다가 보면 또 위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또가 뭐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래 나옵니다. 그죠? 어,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머라카노 수능에서 이제 내공, 그죠? 실제로 영어에서, 어, 이런 컨텐츠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수능에, 특히 수능 영어에서 나오는 이 컨텐츠는 상당히 이게 다양하죠. 국어보다 저는 더 이게 좀 더 포괄적이 더 넓다라고 저는 생각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왜 인터넷의 99%는 영어로 작성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어 문제보다 영어 문제가 짧지만 이 크로스오버를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과학에서 그 뭐랄까 생물학과의 어떤 랑데뷰 윤리학과 뭐 생물학의 또는 이제 윤리학과 이제 물리학의 랑데뷰 이런 이야기들이 수능에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을 제대로, 특히 수능 영어를 제대로 읽으면 굉장히 야, 이런 천재적 발상을 하네.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극에 있어서 내가 어떤 한 역할을 할 때는 나의 어떤 과거에서 비슷한 어떤 시츄에이션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게 요거 보면서 그렇죠? 바로 이제 뭐 없나 싶어서 바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하는 대신 not precisely similar in event 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대로 어때요? 지금 기본적으로 내용을 그러니까 내공이 있는 상태에서 요 빈칸 제일 마지막 요로 읽으면 어때요? 대번 문제의 이 답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수능에 여기 함의, 그죠? 진짜로 제대로 된 내용도 설명드리고, 근데 이걸 갖다가 읽어서 하는 것보다 읽는 거는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 개념을 알고 이렇게 읽으면요. 와,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 재미를 내가 뺐으면 안 되죠. 그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배경 지식도 드리고, 또 그리고 이제 수능의 어떤 패턴이 어떤 시스템이 이러다 보니 항상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런 어떤 인간의 오류가 나온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이걸 읽고 내공을 알아가지고 한번 더 보면 요래 되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유사한 경험이죠. 과거 유사한 경험. 패러럴이 유사한 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상을 평행한 경험이라고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그대로 못 알아먹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답이 이거 내가 EBS에서 갖고 왔어요. 평행 우리 이랬습니까? 이래 안 쓰잖아요. 유사한 경험 아닙니까? 그죠? 과거에 했던 나의 유사한 경험들. 그 연극에 있어서의 그 배역은 연극의 이제 뭡니까? 당신의 자신의 어떤 인생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방금 아까 내가 find your own experience in the past 했나? 까먹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 당신의 과거 비슷한 상황들, 이벤트였네요. 그죠? 상황들, 뭐, circumstance든지 뭐 이런 어떤 얘기인데, 그죠? 이걸 갖다 비슷한 상황을 찾아라. 그럼 이제 유사한 경험들이잖아요. 그죠? 유사한이라 안 하고 왜 평행한이라고 했을까? 그 옛날에는 아이씨 이거 저 옮기면서 왜 이렇게 출제자분께서 이렇게 무성의하신가 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너무나 세련되고 제대로 된 어떤 수능에서의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이게 뭐 수능 문장 가지고도 아주 훌륭한 시민을 만들어낼 수 있죠. 못하도록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아이씨 예. 이런 어떤 음모론적인 어떤 이야기로 재미를 좀 여러분들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수능 문장을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스레를 떨어 봅니다. 자, 31번.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죠. 자, 이 개념은 다음에 또 나오니까 소설을 읽는 이유입니다. 어, 그리고 그 소설이 이제 연극화되면서 뭐 드라마타이징 할 수 있죠. 그죠? 드라마에 내가 배역으로 그 소설에서 어떤 한 사람의 역할을 할 때, 보통 보면 이제 자기의 경험을 끌어내서 하는 거죠. 이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이제 추상화를 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런 데 빠져서 이걸 왜 우리가 이렇게 몰입하느냐. 결국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예, 수능에서는 이 개념이 다시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끝. 30 아니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거는 블로그에 또 올려놨으니까 또 보시면 되고 39번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렇게 가야 되겠네. 어, 자, 어, 늘 말씀드리지만 39번은 요거 잘 읽으면 됩니다. 요거 잘 읽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코트 온 코트, 이탈릭체, 숫자 같은 거 좀 봐라. 특히 이거 제시어 있죠, 그죠? 제시어 이거는 이거 요거는 꼭 한번 확인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루크리티브라는 돈 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리코더 레이블이 나오는데 요게 뭔가 뭐 음반사거든요. 어 그죠? 우리 한국의 음반사가 세 가지 예.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지금 음반사의 포인트 오브 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루크리티브가 여기 나오네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뭐야? 돈 되는 이죠. 돈 되는 사업인데 텐션 비트윈 이래 나온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굉장히 고맙죠. 그 왜 고마운가 하면 자, 제가 이거 표시해 볼게요. 요거는 보라색으로 하고 방금 내가 이거 파란색으로 했죠. 파란색 아닙니까? 이래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원래는 이제 주어진 문장 잘 넣는다. 그다음에 약간 제시어를 보면서 이제 제시어의 이거를 한번 요렇게 비슷한 말을 봤더니만 이래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뮤직 퍼블리셔에서 이게 뭐예요? 음악 출판사하고 음반사하고 차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알고 싶지도 않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이제 음악 출판사는 어떤 것이고 물론 이게 얘기 나옵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이제 깊숙하게 관련해서 알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음악 출판사도 있고 음반사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그냥 그리고 이제 이게 돈 되는 사업인데 이 돈 되는 사업 때문에 요 둘 사이에 긴장이 있어 왔네요. 그러면 이제 요까지 읽으면 이제 수능에서 뭘 얘기하고 싶죠? 요 짧은 순간에서 요 얘기 이 사람들의 입장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입장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어서 이까지가 대충,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요 얘기를 어디서 하느냐? 한번 보면, 요거만 해볼게요. 네, 요렇게만 할게요. 요렇게만. 요렇게 하면 그 얘기가 여기 나오고, 그 뒤에 포스트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오네. 그지?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요래 나오죠? 요래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어, 뭐, 이래 나오는데, 그럼 요소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파랗게 된 이제 음반사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 나오죠. 요래 나오잖아. 그죠? 자, 그럼 이제 모르겠다 버전이라 하더라도 답은 3번 아니면 4번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제시어에서 이제 요것도 한번 좀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우리 방식으로 풀면 이렇게 풀린다. 자, 요게 어디 있는가 하면 요쯤 있죠. 여기 있네요. 그죠? 돈 된다. 생계 수단이 된다. 그러면 생계 수단을 갖다가 받는 게 뭐죠? 로얄티고 인컴이잖아요. 그죠? 로얄티고 인컴이죠? 생계 수단이 되죠. 그죠? 그러면 요게 요걸 봤죠. 그러니까 제시어에서 이거 신경 써서 봐라. 요까지가 음악 출판사에 관련된 이야기야. 라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뭐다? 이제 음반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음반사의 어떤 입장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전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 출판사하고 음반사는 좀 목적이 다르다. 그렇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도입 부분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4번이 되죠. 제가 이게 설명해서 그렇지, 우리 방식으로 주어진 문장 잘 읽고, 제시어 보고, 그냥 따라가서 툭툭툭 치면 한 10초 만에 답이 툭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답이면 답이잖아요. 그죠? 4번. 어, 그래서 계속 뭐, 야, 이건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계속 이렇게, 어,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영상으로 안 듣고 이제 글로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블로그에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볼게요. 뭐 끈이론 나오고 이러는데 그게 뭐 굳이 그 끈이론에 관련돼서 이제 뭐 철학적 얘기가 나오면 제가 이걸 또 한번 이제 설명한 적이 있나? 예, 무라카노 수능에서 한번 설명드리죠, 그죠? 재밌게 설명도 하고 다음에 이 개념이 나오면 이제 요렇게 보면 된다라고 또 이제 설명도 드리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제 요거 뭐죠? 38번 어떻게 푸느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죠. 자, however 나온단 말이에요. however 나오고 다시 뭔가 우호적인 어떤 지지를 받는다. 뭐 이런 받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앞에는 뭐예요? 우호적이지 않다. 그쵸? 뭔가 지지를 못 얻고 이제 내팽개쳤다가 다시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요 얘기 however 나오니까 앞에 어떤 문장이 쭉 나오면서 대충 한 물론 2번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뭐 however, but 물론 but 그리면 별로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피하는데 but however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충 요렇게 함 잡고 뭐 아니면 또 위로 올라가도 되고 밑으로 내려가도 되죠. 그래서 요래 잡고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not lead to any clear cut 해서 clear cut correspondence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별로 호응을 못 얻었네요. 그래서 대부분 잊혀졌죠. 잊혀졌죠. 그런데 어, 또한 부활하면 이상하잖아요. 자, 부활하면 잊혀진 거하고는 좀 완전 반대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러나라고 이래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요 그러나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뭐 와야 되죠. 이거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완전 반대 말이고. 어, 그래서 요거 그죠? 요렇게 그럼 4번인가? 하고 확인 작업 들어가면 되거든요. 방금 제가 이제 설명해서 그렇지 이거 확인 작업하는 거 어렵지 않죠? 아직 내 말은 이렇게 해서 확인 작업했는데 답이 4번? 4번이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38번이 이제 하웹을 해가지고 이제 역접으로 이었고, 이거는 하웨벌이라고 읽진 않았죠? 그래서 더 많이 틀렸나 싶은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전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로 가면서 갔기 때문에 굳이 하웨벌 이렇게 안 해도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데 그 첫 번째의 point of view, 그죠? 우리 뭐 음악 출판사의 어떤 관점에서는 이런데
이제 음반사의 관점은 이제 또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또 그 제시어에서 답을 가르쳐 주고 있었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엉성하다. 그죠. 굳이 문제를 안 읽어도 답이 툭툭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이렇게 드리는 거죠. 뭐, 아닐 수도 있죠.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어의 제대로 된 어떤 구조와, 그 다음에 이제, 뭐, 형식상의 어떤 이제 뼈대, 그, 뭐 이런 거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이제 제가 한편으로는 이걸 갖다 야매라든지 찍기 하는데 왜 이래 잘 맞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게 그 영어의 구조인데 그죠? 영어 문제에 영어 문장을 내는 그 구조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마스터하고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이제 야매라는 어떤 워딩으로 좀 쉽고 재밌게 여러분들의 뇌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죠? 뭐 그러나 재밌죠. 재밌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내용 면에 있어서 절대로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파의 내공을 길러서 순정한 어떤 기운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파의 어떤 독공으로 그죠? 찍어 맞추는 어떤 이 아주 이게 야매적인 것만 설명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죠. 원래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도 제가 다 바로 드리고 내국인께서 설명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자꾸 빵꾸가 나니까, 예, 빵꾸. 그죠? 자, 그럼 이제 삑사리가 나니까, 그죠? 자, 이 문장도 보통 제일 마지막을 먼저 읽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문맥 문제도 이렇게 읽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바로 잡을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럼 처음부터 읽으면 되지 않느냐인데, 이게 보통 처음에, 물론 이제 최근의 이야기들은 처음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수능이나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근 내 자랑 막 하고 있잖아. 그죠? 그 사람이 이게 예수공자석가의 어떤 성인 반열에 들어가지 않은 분이라면 물론 그분들도 자랑 안 합니까? 할 텐데 그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 디폴트 값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게 이만큼 된다.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야기한 거를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방 맞죠? 그럼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 그럼 예를 들어 너희 말로 해줄게. 그래서 결론은 이거거든? 이라고? 그러면 결론은 이거거든? 먼저 읽어주면 된단 말입니다. 그 수능을 내시는 분들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특히 영어를 얘기할 때 보통 이제 도입 부분, 그 다음에 그 도입에 대한 어떤 전개 부분, 그 다음에 그 전개에 관련된 어떤 결론 부분. 그래서 저도 이제 논문 같은 거 쓸 때 나의 어떤 그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그렇죠. 논문을 읽는 사람들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세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아주 완곡하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언어로 먼저 탁 이제 도입해주고 그리고 그 예시를 쫙 얘기해주고 바디를 얘기하고 결론에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로 되게 좋은 문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시험 칠 때는 제일 마지막 못 알아먹는 거 자꾸 이렇게 읽으면서 한번 맞으면 이제 쫄아가지고 해석이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이렇게 읽어봐라. 자, 그리고 이제 읽어보면, 자, 늘 말했듯이 문맥 문제는 오르고 내리고, 뭐, 극명한 반대말을 우선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이게 제일 또 마지막에 있네. 그럼 고맙죠. 다음과 같은 팩트는 이런 영향력을 줄인다는데, 그 팩트가 뭔가 하면 사람들은 보통 이제 잘못 믿죠. 뭔가 하면, 자기들이 결정을 갖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리고 이제 의식적으로 한다. 아니죠. 우리 되게 감성적이고, 비상식적, 비논리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자기는 다 옳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죠? 그리고 이거 대단히 이제 그 영향력에 있어서 발휘를 하는데 이건 발휘를 안 한다 그러네요. 한 칸 올라갈 거야. 자, 이래 나오죠. doesn't diminish 이래 나오죠. 어, 그리고 좀 읽어보면 이제 아까 consciously 한데 unconscious mind죠. 그죠? 사실 무의식이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어떤 그 성정이 또 그럼 이게 나쁜 거냐? 아니죠. 오욕칠증에 있어서
물론 이제 이게 좀 뭐라나 안 좋게 되면 이제 희노애락의 어떤 감성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세련되게 이제 이너 예지신이라는 어떤 그 품성이 있잖아, 그죠? 감성이죠. 이 인간의 가장 이것저기 엄청난 능력인데. 일단 뭐 그런 얘기도 수능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런 어떤 승리학적인 개념을 몰라가지고 어렴풋이 감성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성보다 더 위대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냥 이제 이건 사야 돼라는 어떤 그런 욕망의 감성이 아니라 이제 이 우리 오장육부에서 나오는 그런 감성에 대한 이것도 이성의 어떤 확장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수능에서는 나옵니다. 실제로 나옵니다. 근데 못 알아먹도록 돼 있죠. 왜? 워낙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 높아가지고 말이 되게 어렵죠. 뭐 그런 얘기 나오면 또 한번 또 설명드리고 뭐 하다가 여기 나오죠. 그죠? unconscious mind 같은 경우도 숨어 있지만 그 힘이라는 것이 줄어들지 않죠. 그럼 그 영향력이 늘어나야 되죠. 답 나오는데 5번 그냥 답 같은데? 라고 생각 이렇게 한번 보고 뭐 위로 가도 되고 이제 처음부터 읽어도 되는데 답 5번 그대로죠. 예, 그렇죠. 뭐 이런 겁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또 다섯 문제를 또 한 번 더 우리 방식으로 풀어보면서 또 이제 수능을 읽을 때의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되는 내공도 좀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자, 내일쯤 돼 가지고는 또 마지막 15개까지 하면 칠모는 끝나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업 끝. 네, 또 봐요.